지난 한 주 한 뉴스 돌아보고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.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.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주검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의문이 여전히 계속되는 분위기인데요. 예. 사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? 예, 유병헌 씨 주검 상태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인데요.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모두 불분명한 상황입니다. 네. 핵심은 유 씨가 5월 25일에 검찰이 별장을 압수수색하고 이제 빠져나온 뒤에 6월 12일 순천의 매실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까지 이 행적을 입증하는 것인데요. 2.5km에 달하는 이 거리를 혼자 움직인 건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다 숨진 건지 뭐 여러 이런 의문점들이 풀려야 됩니다. 유 씨를 도피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요. 유 씨의 비서였던 신아무개 씨 인천 교도소에 이제 수감 중인데 경찰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고요. 네. 또 5월 25일에 새벽에 별장 근처에 있다가 도주한 운전기사 양회정 씨 공개 수배됐고요. 또 일명 김엄마로 불리던 구원파의 핵심 인물 김명수 씨도 공개 수배된 상태입니다. 예, 그리고 유병헌 씨 장남 유대균 씨도 곧바로 이제 검거가 됐는데 검찰 네. 수사 오늘도 진행 중이죠? 예.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검찰이 또 다시 유대균 씨와 또 도피 조력자인 박수경 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서 도피 경위, 도주 경로 뭐 여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. 유대균 씨의 혐의는 이 구원파가 운영하는 계열사에서 상표권이나 이제 컨설팅 비용, 고문료 이런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. 검찰은 유 씨의 횡령 배임 액수를 56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또 검찰은 유대균 씨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열사를 실제 경영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예, 또 답답한 소식들도 많더라고요. 유대균 씨를 한 달 전에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. 네. 검찰이 지난달 23일에 유대균 씨의 운전기사 고모 씨를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. 범인 도피 혐의였는데요. 이 고 씨가 이 4월 19일에 유대균 씨가 이제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할 때 공항까지 차를 몰았던 인물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검찰은 이분을 이제 20일 가까이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못 잡았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4월 22일에 유대균 씨가 이제 용인의 그 오피스텔로 숨어들 당시에 고 씨가 동행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고 씨가 은신처인 오피스텔까지 길잡이를 했던 건데 검찰은 몰랐던 겁니다.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뉴스도 있었죠. 그 유병헌 씨 주검에서 일부 뼈를 주민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. 그 발견을 한 다음에 경찰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이 뼈를 가져갈 정도라는 현장 보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없네요. 지난 화요일에 이제 유병헌 씨 주검이 발견됐을 때 순천시 서면의 신촌리의 한 주민이 유병헌 씨의 이제 그 주검의 뼈 조각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목뼈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요. 이 주민은 주검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가서 뼈 조각을 주워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당시는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그러나 이제 현장에 있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주민이 뼈 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면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. 뭐 이런 보도가 예.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주검이 발견된 이후에도 제대로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아서 이 40일 넘게 유 전 회장의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됐다. 뭐 이런 결론인데요. 네. 유 전 회장의 행방도 놓치고 현장 보존도 놓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경찰의 부실한 대응들이 좀 논란입니다.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아직도 해법을 못 찾고 있죠.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. 이런 선언을 했고요. 네, 어젯밤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서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
세월호 특별법 통과 안 해주면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처리 안 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요. 네. 야당의 단판 요구에 원래는 이제 청와대가 25일까지 답을 주겠다, 금요일까지는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계속 침묵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26일 토요일인데요. 네, 행동입니다. 세월호 특별법은 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죠. 새정치연합 그러나 이제 이 주장에서는 좀 물러서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조사권을 강화하자 이런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. 네,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새누리당에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. 반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보면 기념사업회 설립이라든지 진상조사위 활동 이런 거를 합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730 재보선 다음 주 수요일이다 보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요. 그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? 네,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 평균 투표율이 7.32%라고 합니다.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동작을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11.82%에 달하고 있고요.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. 예, 지금 이런 투표율 수치는 이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4.24 재보선의 투표율보다 높은 것이고요. 지난 6.4 지방선거 당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. 하지만 당시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어디서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가능한 지역이 한정됨에 따라서 관외에 사전 투표는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비교는 좀 어렵고요.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휴일이 아니고 이제 평일날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요. 또 이번 재보궐선거는 휴가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전 투표율이 좀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어떤 이게 변수가 될지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동작을 사전 투표율 수치가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역시 그 동작을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야권이 단일화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또 돌아오는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. 전망이 어떤가요? 예, 야권 단일화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인데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요. 물론 이제 당초 분산됐던 야권표가 이제 한 후보에게 몰리는 건 뭐 당연히 있겠고요. 네. 또 그 각 선거구가 이제 조금 그 박빙인 상황인 곳들이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투표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희망이 생겨서 이제 야권의 기권표가 줄고 투표율이 좀 높아지게 될 거라 이런 전망이 또 한켠에 있습니다. 야권에 좀 유리한 분석일 텐데요. 네. 그러나 이번 동작을 단일화 과정은 예전에 이제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그렇게 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고 또 서로 공방도 벌이고 기싸움도 하고 이런 여러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분석도 좀 많습니다. 결과는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나경원, 노회찬 후보가 맞붙는 이 서울 동작을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둘의 표차가 적게는 1%포인트에서 많게는 10%포인트까지 나는 좀 다양한 결과의 여론조사들이 같이 발표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좀 혼전양상인 것 같은데요. 다음 주 수요일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과연 붕괴하게 될지 아니면 야당이 또 한번 전국 주도권을 가지게 될 기회를 날리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한겨레신문 허재연 기자였습니다.